오후 1시 마켓뉴스나우 이동재입니다. 우리 시장 미국에서 불어온 AI 고평가 부담감에 장 초반 높은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정부의 세제 혜택 등 증시 부양 의지에 힘입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양지수 모두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간 1%가 넘게 오르면서 4,148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1.92% 오르면서 90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양지수 모두 개장부터 상승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는 반도체 투톱의 초반 부진으로 4,100포인트 선을 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후 전체적으로 시장이 상승 탄력 받아가면서 현재 시간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시작부터 상승폭을 꾸준히 늘려갔습니다. 2%가 넘는 강세를 보였는데 상승을 이어가면서 현재 시간 900포인트 선 부근에서 머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홀로 지수를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시간 5,600억가량 사들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이 장중 매도 전환을 보여줬고 외국인이 3,200억 원 넘는 강한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외국인이 1,340억 원가량, 기관이 700억 원 넘는 순매수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개인만이 강하게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환율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멈추지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 개장부터 1,460원대로 시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계속해서 강한 모습 보여주면서 현재 시간은 0.5% 오른 1,468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투자 뉴스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미국 일라이릴리와 3조 8천억 원이 넘는 기술 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단숨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중항체 전문 기업 ABL 바이오는 일라이릴리와 신약 개발을 위한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 이전 및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ABL 바이오는 계약금 4천만 달러, 우리 돈 약 585억 원을 필두로 개발, 허가, 상업화 등 단계별로 약 3조 7,487억 원의 마이스톨과 순 매출액에 따른 로열티도 지급받게 됐습니다. ABL 바이오는 지난 4월 GSK와의 기술 이전에 이은 두 번째 플랫폼 기술 이전 성과로 올해만 약 8조 원의 글로벌 빅파마 기술 이전을 달성하며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자림하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간 ABL 바이오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ABL 바이오가 현재 시간도 상한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데요. 29.95% 오른 12만 6,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 원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호주와 아르헨티나 등에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7억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원을 들여 호주의 대표 광산 기업인 미네랄 리소스가 신규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에 지분 30%를 인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6,500만 달러, 우리 돈 약 950억 원을 투자해 아르헨티나 내 관건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개발 회사도 100% 인수하기로 결정하면서 공격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장이나 포스코그룹 회장은 글로벌 1위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글로벌 리튬 공급망을 다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간 포스코홀딩스 주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대규모 투자가 투심을 자극하면서 현재 강세에 이어가고 있는데요. 5.78% 오르면서 32만 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이 리테일 부문과 IB 부문의 고른 성장으로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증권은 3분기 연결 기준 지배주주 순이익이 3,092억 원을 거두면서 전년 동기 대비 28.7% 증가했고 시장의 기대치는 20% 이상 상회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삼성증권이 안정적인 실적을 바탕으로 배당 매력까지 겸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키움증권은 삼성증권의 예상 배당 수익률이 5.5%로 업종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이슈와 맞물려 투자 매력을 더욱 높인다고 설명했습니다. DB증권연구원은 발행어음 사업 개시 후 1년 동안 약 2조에서 3조 원의 잔액 확대가 예상된다며 증권사들은 삼성증권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높여잡았습니다. 현재 시간 삼성증권의 주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증권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8.26% 오르면서 82,600원 선 지나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코스닥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닥 대장주인 알테오젠이 코스피 이전을 준비 중인 만큼 코스닥 시즌 전체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장중 100포인트가 넘는 변동성을 연이어 보여주면서 현기증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 속 맞춤 전략까지 저희와 이어서 알아보시죠.
자, 오장의 출발도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죠. 마켓나우 3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인공은 제약바이오입니다. 코스닥에서 지금 알테오젠도 가파른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고, 역시 오늘의 히어로죠. ABL 바이오가 일라이 릴리와의 또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이러니까 제약바이오 전체적으로 지금 온기가 다 퍼지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셀트리온도 5%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기술 이전에 관련된 앞으로 다음 타자가 누가 될까 이러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또 퍼지고 있죠. 다른 기술 수출 가능성이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코스닥에서 많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오늘은 코스닥이 훨씬 강한 외국인들도 코스닥에서 매수를 하는 그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돌아가면서 순환매하면서 이 섹터나 업종들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지금 파마 리서치는 유난히 또 어제 오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파마 리서치가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왜 그럴까요? 제약바이오는 지금 다 좋은데 파마 리서치만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앵커 브리핑으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마 리서치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실적을 어제 발표할 거라고 예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최근 한 2달 동안 파마 리서치의 주가가 계속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거든요. 올해 상반기 여름까지만 해도 파마 리서치의 주가가 최고치 행진을 계속 펼치고 있었는데 2달 새 좋지 않은 모습을 나왔고 어제 3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자, 어제 차트를 좀 보시죠. 자, 어제 이걸 분봉으로 어제와 오늘 오전까지의 차트를 보여드리는 건데 실적 발표하기 전에 조금 조정을 받다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튀더라고요. 그래서 실적에 좋은 결과물을 보고 이제는 주가가 어느 정도 좀 선방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뒤로 오후장이 되니까 갑자기 10%가 떨어졌습니다. 장중에 10% 급락을 하면서 어제 파마 리서치가 거래를 마감했고요. 이제 오늘 아침에도 그러면 이제 좀 어제 하락을 만회할까라는 생각이었지만 오늘도 여지없이 주가가 떨어지면서 장중에 5% 넘게 하락세, 지금은 조금 이제 만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러니까 이게 투자자분들, 만약에 이 파마 리서치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어제 파마 리서치 무슨 문제가 있어? 뭔가 사고가 발생한 거야? 아니면 악재가 있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막상 자료나 뉴스들을 찾아보면 파마 리서치 안 좋은 일이 눈에 띄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마 리서치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어제 실적 발표한 것들을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보시면서 어제 3분기 실적 발표 내용들을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지난 3분기에 매출이 1,354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50%나 넘게 매출이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619억 원이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77%나 증가한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 따져보니까 45.69%가 나왔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때는 40%가 넘지 않는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영업이익률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잖아요. 올랐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막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굳이 찾자면 시장에서 예상했던 눈높이가 생각보다 더 높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예상했던 게 1,400억 원은 넘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조금 하회했고요. 영업이익도 역시 시장이 예상했던 627억 원보다는 약간 하회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사실 파마 리서치의 실적 잘 나온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이 되는데 이러면서 일단은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올해 매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출 5천억 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영업이익도 2천억 원 넘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실적을 가지고 왜 주가가 떨어지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를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유를 찾고 찾았습니다. 왜 떨어지는 거지? 왜 떨어지는 거지? 라고 찾았는데 자, 일단은 내수 쪽에서 이 파마 리서치 리주란을 이제 시술하는 이쪽 내수 쪽에서 3분기에 전공의가 복귀하면서
리주라는 시술하는 공급자가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내수 쪽에서 의료기기 쪽에서의 실적 매출이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이유였고요. 수출 쪽에서는 1분기부터 해외 쪽 수출이 약간 차질이 빚는 이슈가 있긴 했었습니다. 1분기부터 계약 조건을 위반했던 해외 리주란 유통사에 대한 불법 재고 판매를 방지하면서 요거 때문에 해외 쪽에서의 수출이 또 약간은 감소했습니다. 근데 그게 엄청난 감소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굳이 이유를 찾자면 최근의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시장이 워낙 강세고 반도체나 뭐 2차 전지나 오늘처럼 뭐 제약 바이오나 이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의료 미용 섹터로 최근에 수급이 조금 돌아오지 않는 그런 이슈 때문에 수급적으로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 의료 미용 쪽이 약할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세 가지의 복합적인 이유가 작용했다라고 지금 증권사들은 분석을 하고 리포트를 써서 내고 있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파마리서치 분석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찾아봤습니다. 삼성증권이 일단은 목표 주가를 64만 원까지 낮추면서 가장 목표 주가를 크게 낮췄거든요. 아프지만 효과 좋은 리주란처럼 이런 이 제목을 달면서 리포트를 작성했는데 어쨌든 그동안의 성장성은 충분히 반영이 됐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고 이런 말씀드린 세 가지의 좋지 않은 상황 때문에 목표 주가를 64만 원대까지 낮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 키움증권도 이 성장통, 이 파마리서치의 리주란의 성장통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역시 목표가를 70만 원까지 낮춰 잡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뭐 투자 의견은 바이로 계속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낮추는 그런 리포트를 써냈는데 뭐 이렇게 제목은 그럴듯하게 달았지만 사실 시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분들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계속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증권사들이 오늘 파마리서치의 리포트를 써서 냈는데 유독 눈에 띄는 리서치 리포트가 하나 또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투자증권이 쓴 리포트였는데요. 자, 한국투자증권은 다른 증권사들과 의견이 좀 달랐습니다. 파마리서치가 떨어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제목을 이렇게 다루면서 왜 떨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전히 목표 주가는 80만 원으로 유지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펀더멘털의 변화 없이 주가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다. 그리고 어제 특히 실적 발표하고 나서 10% 급락 나온 건 과도하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지금 이 추정치, 앞으로의 실적 추정치들을 한국투자증권에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지금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이나 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300억 원대를 넘어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영업이익률도 지금 연 단위로 봤을 때 올해는 41%대지만 내년엔 43%대까지 올라갈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증권사들이 파마리서치의 하락 요인 굳이 찾아서 썼던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씩 반박을 했는데요. 자, 매출 부진이 일단 수요 둔화에 따른 것이 아니다. 리주란을 맞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해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리주란을 맞지 않아서 매출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부과 전공의들이 이제 다시 복귀를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의 주춤거림일 뿐이지 다시 의료진이 충원된다면 다시 판매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추워지고 있잖아요. 겨울이 오고 겨울방학이 오고 또 크리스마스, 연말, 또 설 연휴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시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그런 겨울 성수기로 다시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약간의 부진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쪽에서의 계약 위반 때문에 수출이 약간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이 계약 위반된 사항과 관련해서도 3분기 중에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분기나 내년부터는 이런 것에 대한 이 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은 단기적인 이슈일 뿐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은 파마리서치 이 여러 증권사들의 리포트 어디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오늘은 하락을 좀 멈추는 파마리서치의 주가 흐름을 좀 체크해 봐야 되겠고요. 다른 제약바이오 관련된 아니면 화장품 관련된 종목처럼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항공우주용 배터리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미국 사우스팔 테크놀로지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나사가 추진하는 항공우주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다. 사우스팔은 세계 최초로 리튬이온 배터리용 액화 기체 전해질을 개발한 기업으로 이 기술은 타임지가 선정한 2024년 200대 발명품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협력은 나사와 KULR 테크놀로지가 함께 진행 중인 차세대 우주 탐사용 저온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극저온 환경에 특화된 셀 설계와 성능 평가를 맡는다. 영하 60도 이하에서도 작동 가능한 액화 전해질 기술은 기존 배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핵심 혁신으로 평가된다. LG엔솔은 이번 협력을 통해 항공우주 분야는 물론 극지 탐사와 방위 산업까지 시장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 돈 되는 섹터의 테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섹터, 돈 될 만한 종목 함께 골라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돈 되는 섹터의 테마 김태훈 파트너가 선정을 했을까요?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의 테마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터는 유틸리티 업종, 유틸리티 섹터를 주셨습니다. 자, 최근에 뭐 국제유가도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전력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이 되면서 전력기기 쪽도 잘 가고 뭐 원전 이런 에너지와 관련된 관심이 많은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이런 뭐 전기 아니면 가스 에너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네. 지금 전반적으로 이 유틸리티주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원달러 환율과 국제 유가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네. 즉 국제 유가가 전체 원가 비중의 약 4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동향을 가장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사오는 두바이유, 우리는 전체 에너지 중에 약 98% 정도를 해외에서 수입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 또 이런 에너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이런 유틸리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유틸리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국제 유가가 겨울로 접어들면서 서울에 그러니까 이 지구의 북반구가 겨울에 들어갈 때 국제 유가는 일반적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올해는 거꾸로 됐죠.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산유국들이 증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도 셰일 오일을 이제 생산하면서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는데 여기도 계속 생산을 해야 됩니다. 지구 북반구가 석유가 넘쳐나고 LNG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그 LNG나 뭐 이런 석유를 소비하는 자동차 같은 것들이 점점 전기차로 대체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여기에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유틸리티 종목들입니다. 우리는 한국전력도 그렇고 한국가스공사도 그렇고 에너지를 다 사다 쓰고 있는데 이 살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것이죠. 다만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도 이게 좀 일부 상쇄되긴 하지만 이 국제유가 하락하는 폭이 더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 때문에 이 한국전력이 주가 상승을 보시게 되면 또 한국가스공사의 주가 상승을 보시게 되면 국제유가와 정반대로 움직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을 때 이 유틸리티 종목들은 국제유가와 반대로 가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이 주가들은 밀어 올려지게 되고 수익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일단은 뭐 국제유가가 최근에는
계속해서 한 60달러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여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유틸리티 업종으로 어떤 종목들 좀 체크해 보면 좋을까요? 네, 가장 대표적으로 한국가스공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 가스공사도 이 LNG 가격이 국제유가에 연동이 돼서 움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LNG 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면서 한국가스공사가 올 상반기 중에 이 민수용으로 판매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들이 손해보는 부분, 이 미수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좀 그 미수금이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턴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이 지금 실제로 가스비가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이런 LNG나 이런 수입 에너지 가격이 싸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수혜를 보고 있고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수소경제 쪽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 성장성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틸리티 하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이고 지금 현재 뭐 자산주 정도로 이렇게 불려왔지만 실제로 그 속을 보면 우리나라 한국의 유틸리티 업종들은 성장성도 갖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나 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좀 덜한 편이지만 그래도 여기도 수소경제 쪽에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이번에 GS건설과 한국스미토모 일본 기업입니다. 이 한국스미토모 상사와 함께 액화 수소 인수기지 핵심 기술에 대한 그 모유를 체결하면서 여기에 미래에 대한 그 수소 경제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죠. 그 두 번째 보시면 지역난방공사입니다. 네. 지역난방공사는 쉽게 말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집단 에너지를 그러니까 집단으로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꽤 많은 한 20여 개의 열병합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 3분기 때 지역난방공사가 당기순이익 2,609억을 기록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국제유가가 낮아지면서 이 에너지 수입 비용이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마진이 늘어나는 구조로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실적이 많이 좋아졌고 그러면서 상반기 중에 자연스럽게 코스피 200 종목에 지역난방공사가 편입이 됐습니다. 이런 면 때문에 더더욱 매수세가 여기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런 종목들을 잘 보셔야 되고 하반기에도 이 겨울로 북반구가 겨울로 들어갈 경우에는 국제유가가 일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데 이 국제유가 이 석유 시장은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 공급에서 있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자들이 지금 엄청나게 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동과 이 미국의 산유국들끼리의 이 싸움이기도 하는데요. 같은 시장을 놓고 경쟁을 하다 보니 누구든 먼저 더 싼 가격에 생산을 해서 손님을 잡아놓는 게 이익이 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셰일오일은 생산 단가가 높은 에너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기회에 중동에서 확실하게 미국 셰일오일을 한번 밟아주겠다는 거죠. 또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이에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이 유틸리티 종목을 보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두 개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유틸리티 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도 또 탑픽을 하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유틸리티 업종 중에는 그래도 한국전력이 가장 최근에 분위기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당연한 겁니다. 그건 한국전력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예전에 뭐 증권사 처음 입사했을 때부터 네. 자산주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면 전국적으로 토지를 갖고 있고 전국적으로 사업지를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석탄 같은 경우 이번에 노후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 이제 이 폐쇄를 하고 네. 여기를 재개발을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은 대부분 한국전력 땅이죠. 그리고 한국전력은 똘똘한 자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데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는 회사를 100% 자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국수력 원자력이 미국의 그 원전 이 르네상스에 가장 또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또 수익이 낮게 많고 또 한국전력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단순히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회사로 알고 있지만 해외에 나가 보시면 한국전력이 일반 가스 발전소를 건설해서 운영할 뿐만 아니라 이 재생에너지 쪽에서도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우디에서 리야드 풍력발전소를 수주한 게 또 한국전력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전력 컨소시엄이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한국전력이 다양하게 신재생 에너지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성장성도 있는 회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래도 국내 사업이 제일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국제유가가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는 것이고 에너지 비용이 떨어지면 전기료를 인상하지 않아도
그 떨어진 것만큼 이 수익을 늘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해서 연초 2만 원대 하던 한국전력이 지금 5만 원대까지 거의 올라왔죠. 그런데 이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겁니다. 올 겨울에 원래 겨울에는 국제유가가 올라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국제유가가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고 있고 이게 내년까지 이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는 동안은 계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면에서 이 한국전력의 주가 상승이 내년 초에도 계속 연결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중요한 거는 요번에 이제 그 재생에너지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탄소를 적게 발생시키는 쪽에서 이제 이 기후 협약 때문에 2050 탄소 제로 이 네. 정책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 계획을 발표하는데요. 네.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이 한국전력에서 수익을 많이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또 이 한국전력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고 이런 면을 잘 보시면서 매수가는 5만 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목표가 한 8만 원 정도 잡으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요. 손절가는 4만 5천 원 잡고 여유 있게 매매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틸리티 업종의 토픽으로는 한국전력 주셨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좋은 상황이고 뭐 전반적인 전력, 에너지 쪽에 대한 관심도 AI 때문에 많잖아요. 당연히 뭐 우리가 밑단 생각해보면 한국전력도 생각해볼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는 걸 한 번 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확인해봤고요. 다음 두 번째 돈 되는 섹터인 테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 공개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아까 살짝 파트너님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부가 최근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 감축 목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친환경 쪽에 대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여기서 투자 전략을 저희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네, 일반적으로 일반론을 말씀드리는데 국제유가가 떨어지면 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국제유가 충분히 싸기 때문에 기존의 모든 SO 시설이 이 국제유가, 이 석유를 갖고 움직이고 석유나 LNG나 이런 화석 연료를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신규로 또 다시 이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제유가 떨어질 때는 신재생에너지 기업 가치가 떨어진다, 투자가 줄기 때문에 떨어진다 이렇게 봐왔는데 지금은 이 판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2050 아까 말씀드렸던 탄소 중립 녹색위원회 우리는 굉장히 이름이 길어요. 위원회만 만들면. 네. 근데 여기서처럼 앞으로 2050까지 우리가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는 이 약속, 국제 협약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늦어졌죠. 지난 3년 동안 제대로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쪽에 투자를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발등에 불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부터 해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아리백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아리백 투자에 이 태양광은 가장 손쉽게 재생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풍력이라면 훨씬 쉽기 때문에 여기에 엄청난 돈이 몰려가고 있어서 신재생에너지는 국내에서도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만 해외에서도 지금 최근 많이 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네. 태양광을 좀 길게 보시면 이쪽에서 꽤 짭짤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광 발전 관련해서 종목들 한 두 개 좀 간단하게 체크해 볼까요? 네, OCI 홀딩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 업체가 된 폴리실리콘부터 이 태양광 발전소까지 모든 사업을 다 합니다. 그래서 OCI 같은 경우 지금 미국에서 중국산 저가 이 태양광 장비나 이것도 퇴출시키면서 그 반사이익을 보면서 왜냐면 단기적으로 태양광 모듈과 셀 가격이 미국 시장에서 거의 50%가 올라와 버렸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거기서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 해외 쪽에서 미국 쪽에서 많이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또 다른 한 종목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네네. 이 종목은 국내입니다.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 매출액이 약 70% 정도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서 HD 현대가 이 태양광 쪽을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종목을 간단하게 체크해 봤는데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태양광 쪽에서 어떤 거 볼까요?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좋게 좀 저가 종목을 말씀드린다면 신성이엔진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신성이엔진. 신성이엔진 전체 매출액의 80%가 태양광, 그러니까 이 클린룸 쪽에서 반도체 쪽에서는 클린룸과 드라이룸에서 발생하고 20%가 태양광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태양광 쪽에서 꽤 큰 수익들이 발생했어요. 울산의 현대자동차 공장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큰 공장입니다. 그 공장 옥상에다가 태양광 발전소를 이번에 건설했고요. 새만금 그 간척지인데 거기에 엄청나게 큰
바다 위에다가 수상 태양광 그 발전소를 짓습니다. 그것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성 ENG의 태양광 사업이 요즘 굉장히 탄력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 신성 ENG의 이 태양광 전체 매출의 한 20% 정도를 차지하는 쪽에서 굉장히 큰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또 이 반도체 쪽 주력 사업인 80%나 매출을 차지하는 이쪽에서도 실적이 좋게 발생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 신성 ENG는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들어서 차익 시점 매물이 좀 나오면서 기존에 올랐던 부분에서 주가 차익이 나면서 좀 주가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제 개구리가 움츠려서 점프를 할 겁니다. 그 점프하기 직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는 것이고요. 매수가는 1,800원 이하에서 분할해서 잡으시면 충분히 저가에 잡을 수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 3,000원, 단기적으로는 2,500원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7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성 ENG, 클린룸 쪽은 뭐 워낙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태양광 쪽으로도 지금 매출 비중,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태양광 쪽으로도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현재 가격에서 매수할 가능성, 매수하기 좋은 자리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 돈 되는 섹터 앤 테마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했는데요. 파트너님 오늘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손정혜 회장이 또 한 번 큰 승부수를 던졌다. 소프트뱅크가 AI 투자 확대를 위해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매각했다. 1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소프트뱅크는 지난달 엔비디아 주식 3,210만 주를 58억 3천만 달러에 모두 처분했다. 이로써 3,544억 엔의 차익을 확정했다. 이번 매각으로 확보한 자금은 오픈 AI 등 AI 소프트웨어 투자 확대에 투입될 예정이다. 소프트뱅크는 이미 108억 달러를 오픈 AI에 출자했고 다음 달 225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2분기 실적은 호조를 보였다.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배 넘는 2조 5천억 엔, 비전 펀드 투자 이익은 3조 5천억 엔을 넘어섰다. 오픈 AI와 페이페이에 대한 투자 수익이 실적을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손 회장이 AI 생태계 중심축을 소프트뱅크로 세우려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고 평가했다. 엔비디아를 팔고 오픈 AI, RM, ABB 등으로 확장하는 AI 대전환이 본격화하고 있다. 자, 마켓나우 3부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코스피는 0.6%대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좀 매수를 하고 있고 기관이 현물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그래도 올라갑니다. 외국인이 현물은 아직까지 강하게 매수하진 않지만 그래도 선물 시장에서 조금씩 이제 매도 우위를 줄여가고 있는 시장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반면에 오늘 코스닥이 강하죠. 역시 코스닥이 ABL 바이오나 알테오젠이나 뭐 펩트론이나 리가켄 바이오나 전부 다 지금 뭐 10% 내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제약 바이오가 가니까 오늘 코스닥이 900포인트를 다시 돌파하면서 외국인 기관 순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있는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뭐 제약 바이오 쪽이 워낙 뜨거운 것 같습니다. 코스닥 쪽의 상황이 오늘은 조금 더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장 종목 레이더로 시장의 분위기 또 종목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TV의 소동구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소동구 위원님은 또 어떤 종목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선택하신 종목을 보면서 시장의 분위기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입니다. 한미약품 오늘 뭐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완전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서도 또 이 비만 치료제 쪽에 관심들이 다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러면서 뭐 최근에 D&D 파마텍도 많이 올랐지만 한미약품, 일동제약 이런 것도 다 같이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뭐 비만약이 한때 광풍, 열풍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세는 그러니까요.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 사실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9월, 10월 그리고 지난주에도 한번 점검을 또 네네네. 해드린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젠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한미약품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단기적으로라도 주도하는 이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도 글로벌 비만 시장의 성장에 지속하는 이러한 모습과 더불어서 릴리와의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상태 이 부분이 이제 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제 근육 손실을 방지한다라는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만 파이프라인인 HM15275 근육 손실 방지 신약 모멘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있고 가장 큰 것은 어떤 그룹의 리스크라는 이러한 부분들 지분 경쟁이라든가 뭐 어떠한 그 주주 간의 이러한 부분이 이제 끝나고 본업에 충실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 공백들을 알테오젠이라든가 유한양행이라든가 기타 다른 종목들이 있었지만 이제 내가 제대로 한번 나서볼래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들을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림을 잠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릴 때 월봉의 모습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봉의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했던 이러한 모습들 그 당시 때 이제 35만 원, 6만 원 안착이 제일 중요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자리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된다라면은 지금 목표가도 뭐 52, 3만 원 이상 계속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박스 이론만 놓고 보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55만 원까지 갈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는 이 다시 또 뭐 35, 6만 원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 42만 원에 대한 지지력이 잘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서 뭐 단기적이든 중장기적으로 이거 많이 올랐으니까 쫓아가기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하지만 사실 월봉의 모습으로 보면 물론 뭐 3개월 동안 이렇게 양봉의 모습들이 계속 잘 연출되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이미 다른 종목들은 신고가를 내거나 다 돌파해 나가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선 흔들릴 때 신규 진입도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미약품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도 이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계속 부각될 것이고, 뭐 트럼프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비만 치료제 약도 가격 내려야 된다 이러면서 이런 건 오히려 그냥 더 대중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걸로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죠. 결국은 뭐 어떤 면에서는 좀 그 어떤 그 정부에서 어떤 뭐 이런 가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통제하고 개입한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가격 자체가 사실은 신약 개발하고 나면은 독과점적인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상당히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좀 부담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땡큐죠. 그런 관점으로 좀 확산이 되고 대중화되고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비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처방을 받는다 이런 문제도 있긴 하지만 그것은 또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규제와 통제를 통해서 잘 이행이 된다라면 저도 먹어볼까요? 고민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복용해 보시고 후기도 들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한미약품 오늘도 뭐 5% 넘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볼까요? 어떤 종목인지 공개합니다. 자,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참 이 철강 쪽에 안 좋은 지금 상황 때문에 계속 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뭐 지금 리튬 광산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또 약간씩 우클릭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이 포스코홀딩스만이 아니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섹터 업종 바로 철강이라든가 석유화학이라든가 이런 쪽들 사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집중이 됐던 자금이라든가 어떠한 움직임들이
저변으로 확산되는 그런 어떤 일환으로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런가요? 말씀을 드리면서 지수의 상승폭이 물론 뭐 코스닥 시장은 오늘 바이오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쪽들이 중심이 되면서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보면은 오늘 뭐 2,000개 이상 되는 종목이 오름세를 네, 보여주고 맞아요.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흐름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와중에 포스코 홀딩스도 내가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 예를 들면 뭐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점 대비한다라면 이번 구간에 한 더블 가까이 올라온 거 그쵸. 아니겠습니까? 한때는 2차 전지의 광풍이 열 땐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뭐 포스코 퓨처엠 할 것 없이 다 올라왔는데 그러한 측면에서 또 공교롭게 이미 아르헨티나 리튬과 관련된 부분들은 바로 3년 전, 4년 전에 인수를 했고 추가 거기에 이제 호주 쪽도 또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한다라는 것도 절묘하게 보도가 되면서 그러게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포스코 홀딩스는 2차 전지 쪽 부분에서 포스코 퓨처엠도 있고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있고요. 네네. 뭐 포스코 엠텍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부분들과의 어떤 2차 전지 밸류 체인을 강화시키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러한 흐름들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철강 쪽으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나도 2차 전지 밸류 체인이야라고 해서 움직여 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월봉의 모습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사실은 중장기적으로 이 40만 원 그리고 20만 원에 갇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박스 이론에서 보면은 이 20만 원, 4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주식이 40만 원을 돌파했을 때 그 다음 자리가 결국은 뭐 60만 원을 향해서 간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거장이 필요합니다. 네. 바로 중심값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33만 원 라인이 안착이 돼줘야 돼요. 지난번 구간에서도요. 계속해서 33만 원을 넘어가서 40만 원까지 갔다가 지지를 못 해주고 무너지니까 또 20만 원 내려오는 거고요. 또 2021년도에도 40만 원 넘어갔다가 이 33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지지받는 듯 했다가 이탈되니까 또 20만 원까지 내려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가장 강력한 저항 라인이 40만 원에 있는데 이 4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20만 원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면서 이 33만 원을 종가상으로 안착을 해주고 최소한도 일주일 이상은 버텨주면서 추가 매수가 됐을 때 40만 원을 돌파로 가든 또는 그 이상으로 가든 흐름이 나오니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1차적으로는 33만 원 근처 가면 일부 이익 실현을 하시거나 그리고 또 장기간에 걸쳐서 물리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33만 원을 확인하는 거를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33만 원 선이 중요하다. 포스코 홀딩스는 저항을 뚫어낼 수 있을지 이번에 한 번 다시 도전합니다. 오늘 32만 원까지 올라왔는데 포스코 홀딩스의 흐름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또 세 번째 종목 볼까요? 서동구 의원이 선택한 세 번째 종목은 뭘까요? 공개합니다. LG화학입니다. LG화학도 최근에 지난달에 주가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행동주의 펀드였죠. 펠리서가 이제 조금 딴지를 걸기 시작했는데 그 뒤로 또 이제 약간 이슈가 약간은 소멸된 것 같아요. 이제 관심권은 밖에 멀어졌는데 이게 사실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LG화학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 네, 같아요. 대표적으로 SK 스퀘어 같은 경우도 네. 해당이 되는 거고요. 사실은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10월 달에 여러분들에게 공략을 말씀해 해드렸고 주셨죠. 네. 단기적으로 또 1차 목표가 도달을 했던 그러한 흐름인데 네. 지금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행동주의 펀드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한 5가지 정도의 주주 제안을 네. 했다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라고도 볼 수 있었는데 오히려 LG그룹에서는 이 김앤장을 선임을 해서 말이죠. 행동주의 펀드의 향후의 대응 전략을 모색을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얘기는 뭔가 물밑에서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될 수는 있겠죠. 네. 무슨 법적인 소송을 가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들을 앞으로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네네. 또 다행스럽게도 뭐 LG 엔솔 같은 경우에도 ES 소재라든가 그리고 또 이번에 신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연구 중단이라든가 또는 네. 새로 인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발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어떤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특히 이 올 4분기 실적은 적자로 다시 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는 하지만은 내년부터 이 화학 부분도 흑자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또 양극재 소재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떠한 매출 증대라든가 네네.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라면은 2026년도가 실적 개선에 가시화되는 그런 어떤 원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도 보면서 앞으로 행동주의 펀드에서 요구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LG 디스플레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그렇게 너무 많이 갖고 있을 필요 뭐 있냐? 지분 좀 팔고 그 재원으로 자사주 매입도 하고 뭐 배당도 더 늘릴 수 있으면 하고 또 이런저런 투자도 해라 이런 얘기니까 이 부분은 어떤 면에서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좀 미미한 부분도 있지만 충분히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내용 아니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일봉보다도요. 주봉과 월봉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네, 좀 드리고 길게 볼까요? 싶은데 이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100만 원 넘어갔던 이후에 장기적으로 보면은 저항으로 작용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또 보면은 이 바닥을 이제 탈출해주는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은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1차 상승하고 그리고 눌림 주고 다시 이제 상승을 한다라는 차원으로 본다라면 이번 구간에서 최소한도 53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으로 본다라면 40만 원 밑에서는 오히려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짧게 본더라도 45만 원 그리고 이번 구간에서 이탈 라인은 34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G화학, 펠리서 행동주의 펀드가 이제 자사주 매입하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 하라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이 있고 난 뭐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제는 수급창 보니까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그런 상황도 없이. 네. 계속 매수하고 있는 걸 보면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LG화학도 한번 저희가 뉴스는 계속 살펴보면서 외국인 수급도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LG화학까지 봤습니다. 자, 마지막 한 종목 더 볼까요? 마지막 종목은 뭘지 공개하겠습니다. 자, LG전자입니다. LG그룹 중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네. LG전자도 최근에 그렇습니다. 심상치가 않아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가장 가슴에 대못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LG그룹 또 특히 LG전자 뭔가 잠에서 깨어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얘기 그리고 뭐 자막도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애플이 아니라 이제 벤츠하고 벤츠, 전장 동맹을 강화한다. 사실은 관련 계열사들을 보면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 밸류체인이 이미 다 완성이 돼 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러한 측면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고 구광모 회장이 어떤 면에서는 뭐 은둔의 경영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잘 해나가고 있고 LG그룹을 보면은 배터리 쪽이라든가 뭐 반도체, 자동 전장 부분, 로봇, 바이오 이런 부분을 조금만 잘 엮으면은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그러니까요. 있을 네. 만한데도 주가의 어떤 탄력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애플 아이폰 생산 라인 인도에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내용들도 네. 그렇고 스마트 팩토리 쪽 부분에서도 수주 잔고가 5천억 이상 되면서 이 부분도 뭐 1조 원대를 넘어가는 게 아니냐 이러한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면 LG전자도 여기서는 이제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주봉의 모습을 보시면요. 사실은 지난 2024년도에 이렇게 쌍봉을 찍은 이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1만 원 라인이죠.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됐는데 이 종목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최근의 모습만 놓고 보면은 이제 강한 저항대를 그렇네요. 거래가 실려주면서 돌파를 해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번 구간에서 못 가도 11만 원으로 좀 가자. 그 이후에 이제 조금 출렁출렁 거린 다음에 다시 한번 또 올라간다라면 그 다음 11만 원이 아니라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도 갈 수 있는 그 움직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L전자 갖고 계신 분들도 그동안 마음고생 좀 털어내고 좋은 기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는 LG그룹주들 두 개를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들 전략 소개해 주신 서동구 위원과 함께 했는데요. 위원님 오늘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막혔나우 3부 저희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고요. 저희는 내일은 이 수능 날이잖아요. 그래서 1시간 늦게 오후 2시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